요즘은 아무래도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 외에는 뭔가 새로운 보고서들이 이 기술주 진영에서는 좀 그래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약간 소외됐었던 뭐 오랜 그런 가치주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고 약간 이렇게 미묘한 변화들이 뭔가 감지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요즘 그런 보고서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월가의 그런 변화들도 사실은 저희가 캐치가 돼요, 하다 보면. 그래서 시장이 이제 약간 그동안 많이 못 갔던 아이들이 좀 올라오고 이제 뭐 그들이 좀 매력적인 상황이 확실히 좀 됐나 보다. 뭐 요런 것들 하나의 또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아침 인사인데 뭐 지각 안 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방송에 대한 예고까지도 뭐 다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간밤 편안히 잘 지내셨을 거라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침부터 또 많은 분들이 저희 채팅방에 참여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벌써부터 힘이 막 납니다. 우리 JK님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피터김님도 와주셨고요. 우리 사랑엔 이유가 있다님도 와주셨습니다. 사랑엔 이유가 있다님도 미국에 계신가 보다. 그죠? 그러시구나. 확실히. 네. 그리고 우리 JK님 오늘 라이브 방송 볼 수 있네요. 했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또 라이브 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피터김 님도 네, 미국에 계시죠. 여기 목요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김우님 네, 와주셨네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글로벌한 이유 TV.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도 만날 수 있구나. 우리 해외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구나라니까 저희가 정말 뿌듯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네, 계속 하게 됩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이렇게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또 보고 계시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들 같이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또 느껴지는 것들, 의견들 같이 올려주시면 같이 또 이렇게 소통하면서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증시는 괜찮았습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너무 충격적으로 좀 높게 나왔죠. 그러면서 시장이 많이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PPI가 오늘 나왔죠. 지난달에는 CPI가 높게 나왔고 그래서 오히려 CPI가 조금 높게 나왔을 때는 뭐 계절적인 이유일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오히려 시장이 그나마 괜찮다가 PPI마저도 좀 높게 나오니까 오히려 PPI를 보고 시장이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지난 2월에는. 근데 원래 시장에서는 PPI보다는 CPI를 더 중요한 지표로 보는데 지난 2월에는 왜 그랬느냐? CPI 보고 나서 그래 뭐 또 나아지겠지 했는데 PPI마저 갑자기 너무 높게 나오니까 PPI는 약간 CPI의 선행지수격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지수도 높게 나오니까 이거 CPI 계속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맞물리면서 실제로 시장에 충격을 더 많이 준 건데 또 때리는데 계속 더 때리는 듯한 느낌으로 그러다가 실제로 이번 3월 CPI도 높게 나왔고 그래서 시장이 공포에 좀 떨었죠. 인플레에 대한 공포. 그러다가 PPI가 그나마 조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그 물가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걸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오늘 증시는 뭐 안도렐리였다라고 저희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 그동안 힘을 못 썼던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좀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우는 오늘 재미없었거든요. 그냥 보합이었는데 오히려 기술주의 비중이 높은 S&P 500이라던가 나스닥 지수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1.7, S&P는 0.7% 상승했으니까 지수별 편차가 좀 커요. 그래서 확실히 기술주들이 오늘 좀 강했구나라는 거 지수로도 확인이 됩니다. 애플 오랜만에 한 4%대 상승했고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모두 다 4%대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뭐 AMD,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까지도 네, 오늘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PPI가 대체 어떻게 나왔길래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죠. PPI도 CPI와 마찬가지로 4개 항목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냥 헤드라인, 전반적인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볼 수 있는 도매 물가를 볼 수 있는 전년 대비로는 2.1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만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안도감을 줬고요. 전월과 비교를 했을 때는
전월보다도 크게 낮아졌고 시장의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안도할 만하죠.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식음료라든가 그리고 에너지를 뺀 근원 PPI는 예상보다는 높거나 예상 수준으로는 나왔는데 약간 좀 혼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월과 비교했을 전월 대비로는 이 상승률이 조금 더 완화됐기도 했고 전년 대비로는 조금 더 높게 나오기도 했는데 어제 CPI처럼 일제히 예상치를 다 웃돌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약간 뭔가 예상을 웃돌거나 같거나 이런 흐름이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안도감을 줄만하다. 정도로는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BMO의 이 베일 하트만 전략가가 뭐라 했냐면 예상보다 이 CPI가 너무 뜨거우면서 시장에는 불안감이 좀 고조가 됐었는데 오늘 요 지표는 그 불안감을 완화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수준이었다. 그래서 약간의 안도감을 시장에 제공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CME의 패드워치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쪽에 있는 게 어제 기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화면으로도 왼쪽 오른쪽이 맞나? 네. 맞나? 맞네요. 그래. 하여튼 이걸 그럼 왼쪽 오른쪽 어떻게 EUTV 저 붙어 있는 쪽이 어제 거 없는 쪽이 오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는 한두 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확실하게 두 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금리 트레이더들은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물론 9월에 첫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야라는 건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5월, 6월, 7월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한 그 베팅 확률이 다소 좀 어제보다는 줄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서 완전히 급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도를 주면서 이렇게 베팅하는 전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미묘한 변화들은 있었다라는 거 이걸 통해서도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밖의 이슈들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IMF 총재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이 분이 한 멘트 오늘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발언을 했어요. CNBC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연말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금리 상황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이 금리차 때문에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는 카드가 너무 적은 거예요. 이 금리차가 자꾸 이 역전폭이 커지면 우리도 어떤 외국 자금이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 좋지 않기 때문에 환율에서도 그렇고 그런 측면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나라들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연말까지는 그래도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올 거라 나는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정말 금리 인하 조치 꼭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말까지는 올 거라고 본다. 물가가 잡힐 거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다만 데이터가 확신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너무 서두르는 건 또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바람과 어떤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복잡한 게 좀 갖춰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가 확신을 줄 때까지 서둘러서는 안 되지만 연말까지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그렇게 될 거라 믿는다. 그러다 데이터가 그렇게 받쳐줄 거라 믿는다. 불가피하게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 약간 그런 뉘앙스입니다. 뭘 의미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멘트를 오늘 좀 했고요. 또 하나의 경제지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잘 나왔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또 안정적이다라는 거 또다시 좀 확인이 됐습니다. 마지막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앤디 제시. 좀 뭐 하는 사람이야? 하는 분은 우리 각 회사 CEO들 모를 수 있어요. 아마존의 CEO입니다. 이 아마존의 CEO 앤디 제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AI 투자에 전념할 거야. 투자를 2배 이상 늘릴 수도 있어.
이 AI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 엄청난 것들을 할 수 있어.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는 그 투자하는 그 비용에 대한 우려들이 있을 거예요. AI에 대한 투자는 막 높이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비용 절감 노력을 할 거야. 핵심 사업, 신성장 산업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맬 거야 라고 좀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럼 뭐 이런 발표를 또 하면서 그러니까 연례서한 주주들에게 보내는 연례서한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겼던 건데요. 그래서 우리 뭐 좋아질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또 그 규제 당국으로 인해서 그 아이로봇 인수 철회를 했잖아요. M&A 철회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규제 당국을 상당히 좀 불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로봇 M&A를 규제 당국에서는 아이로봇을 인수를 하게 되면 뭐 얘네 아마존 전자상거래 그쪽에서 아이로봇을 더 많이 노출을 시킬 거고 뭐 이렇게 되면 공정 경쟁이 해칠 거고 막 이런 이유로 이걸 많이 막은 건데 그래서 포기를 한 건데 그러면서 그 아이로봇의 점유율을 중국의 그런 로봇 청소기 이런 기업들이 점점점 점유율을 넓히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런 중국 기업들은 믿고 오히려 우리는 못 믿은 거냐 뭐 약간 뭐 이런 식의 비판의 발언을 했는데 아쉬움이 계속 남는가 봅니다. 그 아이로봇에 대한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오늘 참고로 있었다는 거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